안녕하세요. 호버브라묵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찌라시가 공개가 됐습니다. 1월 중순에 발표하기로 했던 주택 안정화 대책, 그러니까 집값 추가 대책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한 내용들을 좀 담고 있다라는 찌라시입니다. 찌라시. 예. 근데 대체로 이 찌라시가 그냥 찌라시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 주택 대책이 나왔을 때마다 거의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제 밖글인데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1월 중순에 나올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런 언급이 있었죠. 1월 중순이나 하순까지는 발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장 충격적인 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용산, 성동, 강동구 제외하고 전 지역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 과연 근데 이게 해제가 될까? 25개 구역을 지금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비교적 공격적인 어떤 거래들이 눈에 띄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거래가 70% 이상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면 주식시장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래가 역시도 아파트도 돈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고 그 돈이 들어올리는 이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중심부에 대단한 어떤 자산 가치를 지금 형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레버리지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아파트 누가 현금 박치기 하고 사겠습니까? 연예인들이나 그렇게 사지. 80억, 100억 다 전액 현금으로 썼다더라. 그런데 연예인 외에 일반적인 어떤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다 레버리지를 깔고 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값의 가치를 들어 올렸다. 자, 이게 이제 확인이 돼서 결국에서는 집값 자체에 거품이 엄청나게 꼈고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용산, 성동, 강동구 전역으로 집값 열기가 확산이 됐었죠. 근데 요거에 문제가 돼서 결국은 토제를 세팅을 딱 해놨는데 요거 해제 시점 두고 이제 정부와 서울시 간에 갈등 국면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지금 금융시장 자체의 시스템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 확산, 생산적 금융 확산 속도가 정말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가 4,400선, 4,500선, 이제 5,000선 코앞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꼬라박게 되면 이제 여기 생태계 자체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제도 제가 보기에는 급등했던 지역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해제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러모로 얘기 나오는 거 봐서는 이 단계적 해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점쳐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너무 근데 일찍 해제를 해버리면 집값이 다시 불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이 청신호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냥 내달릴 수 있는 이 집값에 엄청난 적토마와 같은 관우가 타고 다니던 적토마 같은 그런 힘을 발휘해서 엄청난 속력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주식시장에도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일찍 팔지 말아라. 똑같이 부동산 시장도 너무 일찍 규제를 해제하지 말아라. 결국 이게 그 해제 시점이 그 시장의 어떤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인데 그 장치 자체가 스타트 버튼을 누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걸 해제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해제를 하는 효과보다 상당히 이전에 집값이 올라갔던 그 추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주식시장에서 맥커리가 3전 24만원, 하이닉스 112만 계속 갱신이 돼. 기록이. 아니 3전 18만원 간 다음에 하이닉스 80만원. 근데 일주일 사이에 또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대 심리 자체가 지금 코스피 시장은 거의 끓어오르는 가마솥입니다. 엄청나요. 부동산 시장 너무 일찍 해제하지 말라. 이게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고 주식 시장은 너무 일찍 팔지 말아라. 홀드하고 있는 자기 주가, 그 주가는 오늘이 가장 싸다.
아파트 시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집값이 제일 싸다고 계속 올라갈 거니까. 이제 그 얘기는 아파트 시장에서 이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 주식 시장으로 이게 옮겨갔죠. 메모리 부족으로 인해서 2028년까지 삼성전자 뭐 엄청난 D램 가격 치솟을 가능성도 높고요. SK하이닉스 순이익이 2026년에 100조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오는 객관적 지표가 이렇게 어마무시하니까 이게 주가 자체도 상향치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숫자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오늘 거래가를 보시면 이게 14만 원까지 막 엄청나게 치솟다가 갑자기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싹 빼버렸습니다. 삼성 지수를 들여다보는 분들은 굉장히 좀 당황하실 거예요. 어이 올라갔는데 마이너스 돼버렸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뭡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딱 바뀌게만 되면 그냥 공격적으로 다 올라타지 않습니까? 개미들이. 근데 미국 주식은 달라. 떨어지기 시작하면 미국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 던지고 나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산다니까. 그런 어떤 이 뭔가 알 수 없는 깡다구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아파트 시장이 엄청나게 올랐던 겁니다. 매도 전망, 그리고 매수 잔량, 매도 잔량, 매수 잔량. 확실히 매수 잔량이 조금은 처지죠. 매수 잔량이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공매가 뭐 움직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관에서 엄청나게 뺐기 때문에 순식간에 차익 실현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뺐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후 들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었습니다. 이거 거래량이잖아요. 거래량이 많으면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파트 시장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거래가 거의 바닥을 기어가도 끝까지 올라간대, 아파트 값은. 말이 안 되죠. 거래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오후장 매도세가 많았죠. 당연히 출렁거렸고, 뭔가 이 기관이 좀 상당히 좀 급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어떤 상황이 찾아와서 좀 휘청거리는 어떤 모습이 있었지만, 원래 또 뭐 삼성전자 자체가 탄력성이 좋은, 뭐 굴하지 않고 다시 또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놀라운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죠. SK하이닉스 역시도 73만 4천 원. 여기도 매도 잔량이, 여기는 또 이제 매수 잔량이 좀 더 높네요. 확실히 좀 꾸준히 좀 살려고 했던 매수세가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출렁거렸는데 요 구간에서 다시 엄청난 복원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1만 원, 112만 원 나오는 거 그거 그냥 허투루 들을 얘기가 아니죠. 아파트는 지금 어이가 없죠. 지금 4월 달에 저점을 찍었고 7월 달에 저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저점을 찍었고 요거 다 그냥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4월까지는 정말 뭐 국가 자체가 마비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완전히 박살났죠. 당연히 매매가 떨어지고 7월부터까지도 뭔가 이제 쭉 하고 이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규제가 나온다 하니까 이제 슬슬 내려가다가 11월에는 이제 확실하게 이 6.27 대책과 11호 대책 나오면서 저점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1월 들어서 지금 43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 시장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 서울 분양 입주권 매매량 보십시오. 이게 매매량입니까 이게? 다 한 자릿수잖아. 이렇게 한 자릿수로 손들고 앉았는데 어떻게 집값이 천정부지로, 아니 무슨 뭐 고속 엘리베이터 탔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본시장은 기본적으로 현금이 흘러야지. 그리고 그 현금 바탕 위에 사람들이 뭔가 살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발휘가 돼야지 집값이 올라가는데 이거 완전히 도깨비 시장입니다. 기존 거래 사라졌죠. 거래량 완전 죽었죠. 근데 아파트 값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제는 제가 보기에는 집값 급등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해제가 되면 바로 집값이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어떻게 컨트롤할 그런 계제가 없어요. 환율 변동성 신경 써야지 집값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토제 갑자기 해제해버리면 이거 뭐 집값 추이가 뭐 어마무시해서 정책금융적으로 어떤 스페이스 공간이 완전히 줄어듭니다. 어떻게 정책을 정해야 될지 뭐 완전히 난감해지죠. 자,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찌라시 이 소식에 의하면 구리시, 부천시, 동탄, 마랑구, 기흥구, 권성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그러니까 토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토호지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 지역들이 규제 지역에서 부천, 시흥, 만안, 군포, 용인, 기흥, 광주입니다. 그리고 구리까지. 구리 뭐 엄청나게 오른다고 계속 시그널을 줬는데 그만큼 기대 심리를 떠받칠 만큼 집값이 올라주지 못했어요. 구리시 보시면 뭐 지금 2억 3천, 갈매 6단지 1억 8천, 인창 6단지 주공 1억 5천. 떨어지는 폭은 다른 경기도권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두터우면은 있는데 그래도 하락세를 그대로 좀 유지하고 있다. 부천시 역시도 2억 3천, 2억 1천만 원, 옷길 브리지 2억, 힐스테이트 4단지 1억 9천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고스란히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역시도 석수 LG 빌리지 2억 4천,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2억 2천, 석수 이편한 사상 1억 9천.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역시 1억 8천 떨어지고 있죠. 그만큼 안양시도 어찌 보면 안양 만안 쪽은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역시 확실히 좀 뭔가 하락세를 완연하게 좀 띄고 있다. 지금 10억대가 깨진 곳들이 있어요. 네, 여기는 또 11억대네. 자, 화성시, 동탄 같은 경우도 3억 5천. 뭐 엄청나게 구리와 더불어서 올라간다고 하지 않아요. 메타폴리스 3억 1천만 원, SK뷰 파크 3억. 대체적으로 이제 3억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동탄 역시도 화성 쪽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죠. 뭐 그래서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거라고는 예상이 많았는데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군포시 역시도 2억 7천, 2억 6천, 2억 4천, 2억 3천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고 군포도 조정 대상 구역이 아니죠. 딱 벗어나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추이가 그렇게 썩 괜찮지 않다. 수원시 권성구 역시도 2억 8천, 2억 5천. 여기도 어마무시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 접근성이 나름 괜찮은 철도망이 다니는 곳이라 수원 권선. 빗겨나간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다. 용인시 기흥구도 역시 뭐 4억 6천, 2억 8천. 많이 떨어져 나간 곳은 뭐 5억까지 떨어져 나가네요. 용인 기흥도 벗어나야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뭔가 비리비리한 어떤 이 집값 추인데 뭐 풍선 효과에 의해서 엄청나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투기과열 지금 및 조정 대상 지역을 구리, 부천, 동탄, 만안, 기흥, 권성구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글쎄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아파트 값이 끊임없이 추락할 때 경기권이 첫 단추 역할을 했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뭐 구리, 용인, 군포, 또 안양 등등 해가지고 엄청난 파이로 집값이 떨어져 나가면서 역으로 서울 아파트까지도 영향을 받았죠. 22주 연속 하락을 하는 그 단초를 제공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조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굳이 여기에 뭐 조정 대상 구역이라는 어떤 뭐 멍해를 안 지어도 된다. 그런 어떤 이 느낌적 느낌도 들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끊임없는 이 아파트 시장의 악재들은 동서남북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시장은 이렇게 회장님이 한 분 딱 움직여도 이 뭐 정의선, 쟁순환과 비공개 회동, 자율주행 파트너십 주목한다. 뭐 한번 회장이 딱 그냥 떠버리니까 뭐 현대차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15% 올라갔죠, 오늘. 이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무서운 겁니다. 거래량 보십시오. 딱 뜨니까 바로 올라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거래량과 상승세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미반도체 난리 났죠, 여기도. 거의 뭐 횡보세를 살짝 보이다가 그냥 반도체 주가가 그냥 쭉 오르면서 그냥 스페이스 X 로켓이 됐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트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오늘 약간 또 조정장을 겪고 있는데 이 매도세가 튀어나오니까 기관에 의해서 이제 막 던지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 보였었는데 이게 뭐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 워낙에 또 탄력성이 와가지고 고스란히 또 회복합니다. 빠지는 만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주목하고 있고 뭔가 빠지면 내가 들어간다. 라는 그런 어떤 매수세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잖아. 한미반도체 뭐 연일 강세 31% 급등하고. 코스피가 오늘 기관이 갑자기 던졌어요.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오전까지 뭐 어느 정도 좀 관망하고 있는 추세였는데 외국인들은 뭐 개인들이 좀 많이 샀고 기관이 거의 미친 듯이 그냥 던져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이 얼마나 단단한지 잠시 휘청거리다가 다시 회복하는 엄청난 탄력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 아마 외국인 기관들도 굉장히 좀
뜨할 겁니다. 와, 한국장이 무슨 고무줄 땡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탄력성이 있단 말이야. 워낙 뭐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탄탄한 어떤 기술력도 있고 오늘 또 로봇주가 좀 시들시들 해버리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자동차 회사만이 아니다. 우리도 로보티즘 결국 로봇 제품 기술 총동원해서 아틀라스를 비롯해서 쫙 보여줬습니다. CES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 현대차 뭐 어마무시 올라가는 거고요. 당연히 현대 오토웨브도 30% 찍었습니다. 거의. 매수세밖에 안 보이죠. 파란 게 안 보이잖아. 올라가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아파트 시장은 뭐다? 거래량이 없는데 올라간대. 올라가라고 그래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다음 찌라시에서 세 번째 얘기하는 게 유주택자 서울 및 수도권 내 전세 대출 제한합니다. 본래는 서울 유주택자 주담대 금지 전체 은행으로 확산됐었고 3월달에 신한은행 유주택자 전세 대출 안 돼. 창구 딱 막아서 썼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얘기들이 많으니까 살짝 유예를 시켜줬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미세 조정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요거 실시할 가능성 높아요. 유주택자들 수도권 내 이게 이제 갭 투자에 밑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자체가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금융시장은 뭐 정부 차원에서 150조 원 동원해가지고 우리 코스닥 살리자, 1000스닥 넘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인 투자가 또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아주 명확한 어떤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 대출 매출액 그리고 뭐 실사업장 여부 중점 증빙 요건 강화 시킨다고 합니다. 신고가 계약 딱 찍고 계약 해지한 사람들 대부분 서울 지역 아파트 사려고 뭡니까? 사업 작업 목적으로 받은 은행 대출을 무더기로 사용해서 그 아파트 찍어서 단기적 시세 차익 누리고 빤스러 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가 아주 뭐 충격적인 어떤 이 지표들을 많이 내놨죠. 최근에. 그만큼 부동산 시장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다. 너무나 불투명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민간임대 분양 전환하면 뭐합니까? 지금 고분양가 때문에. 아니 임대로 살 땐 좋았어. 근데 앞으로 분양 전환해서 내 집으로 딱 눌러 앉으려고 하니까 분양가가 천정부지네. 이거 분양 전환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완전 희생자만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 결국.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대통령도 거의 뭐 질책성 질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임대면 임대로 그냥 놔둬야지. 이거 분양 전환해가지고 그냥 뭐 시행사 돈 벌어줄 일도 없는 거고 분양가 막 고농축해가지고 그냥 뿌려버렸으니까.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가 지금 가장 치명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이거 확실할 가능성이 높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하향할 조정 가능성 높고 10억 남았는데 세금이 7억 낼 정도로 지금 경제전략서 2026년 유예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카드 분명히 나올 가능성 높아요. 5월 9일까지 적용이 되는데 다주택자들은 뭐 거의 그냥 끝판왕이죠. 세금에 있어서는 10억 차익인데 8억 내봐요. 눈 튀어나오지.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가서는 지금 아파트 시장의 이 단가 자체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 왜 자꾸 그거를 올라간다 얘기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장이고 차라리 24만 전자 112만 닉스가 훨씬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공매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확 던졌어요. 잠시 휘청거렸지만 거래량 보십시오. 얼마나 촘촘하고 그냥 살짝 뾰족뾰족 튀어나온 곳은 그냥 또 상한가를 딱딱 치고 쳐주고. 예. 그러니까 거래량과 가격은 정비례한다는 걸 삼성전자 이 궤적만 딱 봐도 알 수가 있다. 살짝 내려왔지만 이 거래량의 이 추이를 볼 때 앞으로 계속 올라갈 뭔가 틈이 안 보이잖아 이게. 그죠? 뭐 확실한 어떤 기반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아파트 시장 역시도 지금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제 5만 7천 건 됐습니다. 이제 6만 건으로 향하고 있어요. 사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사줄 사람이 그냥 줄을 서 있는데 누가 빠지면 바로 들어가려고 딱딱딱딱 촘촘하게 추매 세력들이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은 헐거워. 예. 아무리 팔려고 내놔도 안 사갑니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확실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수령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이 사실 잘 기억하시고 골든타임 잡아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확실히 지금 찌라시에서 나온 이 얘기들 추가 규제는 충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마 여기서 한 50%, 60%는 거의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상태여서 좀 가격이 좀 착하게 정상화되는 어떤 그런 수순을 좀 밟아야지 금융시장처럼 좀 투명하게 바뀌고, 그런 어떤 이 순차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격이 정상화될 때 정말 모든 무주택자들이 좀 저점의 허들을 넘어갈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상반기 좀 잘 기대를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집값이 확실하게 흔들릴 시점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빰한 목도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